인공지능, AI. 정말 요즘 어디서나 이 얘기죠. 아마 많은 분들이 AI 하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딱 떠올리실 거예요. 그 엄청난 기술, 반도체 칩이요. 그렇죠.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무려 28,000%나 올랐다니. 뭐 정말 대단하죠. 그런데 말이죠. AI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프로그램, 코드 쪼가리만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이 엄청난 기술이 실제로 돌아가려면 뭔가 물리적인 기반, 그런 게 필요할 텐데요. 오늘은 바로 그 부분, 그러니까 칩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보죠. 네, 맞습니다.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AI라는 이 디지털 혁명 뒤에는 아주 현실적인,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인프라가 있다는 겁니다. 뭐랄까, 인터넷도 결국 선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AI도 어딘가에 설아야 하잖아요. 그게 바로 이 고성능 컴퓨터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죠. 그래서 오늘은 화려한 AI 칩 얘기 말고요. 그 뒤에서 AI를 진짜 움직이게 하는 숨겨진 동력들,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데이터 센터. AI의 집이군요. 그러고 보니까 이런 시설들, 이걸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도 AI랑 연결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예를 들어 디지털 리얼티 같은 회사가 있어요. 이런 곳은 부동산 투자 신탁, 그러니까 리츠 형태로 운영되는데 전 세계에 30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 다 AI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이죠. 미주, 유럽, 아시아, 뭐 아프리카, 중동까지 엄청 넓게 퍼져 있어요. 와, 300개요. 거의 뭐 AI 세계의 부동산 재벌 같은 느낌인데요. 근데 이런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지으려면 자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나요? 그냥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데이터 센터 건설에는 당연히 건축 자재가 필요하겠죠. 여기서 이제 철강 같은 어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산업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. 미국의 철강 대기업 유코어 같은 회사를 보면요. 단순히 건물 뼈대 만드는 그런 철강 말고요. 데이터 센터 안에 컴퓨터들 쫙 있잖아요. 그걸 받치는 랙, 이런 특수 부품 생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. 최근에 관련 기업에도 투자했고요. 그러니까 AI 인프라 구축에 이 철강 회사도 기여를 하는 거죠. 되게 흥미롭네요. 그러니까 AI 혁신이라는 게 그냥 반짝이는 첨단 기술 회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고 또 그 공간을 채우는 데 필요한 기초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들까지 다 엮여 있다는 거군요. 야, 공급망을 따라가 보니까 그림이 확 커지는데요. 네, 맞아요. 칩 만드는 회사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, 그리고 그걸 짓는 데 필요한 자재를 대는 회사까지 AI 생태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건물도 있고 그 안에 서버를 놓을 렉도 있다고 치고요. 근데 이 모든 걸 실제로 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뭘까요? 이 수많은 컴퓨터들이 막 24시간 365일 돌아가려면 혹시 그거 아닌가요? 전기요. 와, 상상만 해도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바로 그겁니다. 네. 여기가 AI 인프라 투자를 볼 때 아주 중요한 어쩌면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는 지점이에요. AI 시스템을 막 구축하는 붐, 그러니까 새 데이터 센터 막 짓고 최신 칩 사들이고 하는 이런 열기는 언젠가는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. 그렇죠? 기술 발전 속도나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투자가 좀 주춤할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일단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랑 그 안에 있는 AI 시스템들은 계속 돌아가야 하잖아요. 멈추면 안 되죠. AI 모델 학습시키고 서비스 돌리고 데이터 처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는 앞으로도 꾸준히 어쩌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이게 바로 칩이나 건축자재 수요와는 좀 다른 성격인 거죠. 훨씬 더 지속적이고 또 장기적인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걸 꼭 주목해야 합니다. 와,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너무 기분적이라서 오히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럼 AI 시대의 진짜 숨겨진 주인공은 어쩌면 전력회사, 그러니까 유틸리티 기업일 수도 있겠네요.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전원 코드를 뽑으면 그냥 고철덩어리니까요. 네, 핵심을 짚으셨습니다. AI 생태계의 가장 밑단, 가장 기초적인 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. 전력이요.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이 모든 혁신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거죠. 다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유틸리티 산업은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.
아시다시피 전력 회사들은 대부분 초기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들잖아요.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. 그러다 보니 정부 규제를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. 뭐 전기요금 결정 방식이라던가 환경 규제 같은 외부 요인들이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죠. 아, 맞아요. 규제 환경도 계속 바뀔 수 있고 또 어떤 회사가 이 AI 때문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볼지 개인이 딱 찍어서 투자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. 좀 복잡하게 느껴지네요. 이런 위험 부담은 좀 줄이면서 AI 전력 수요 증가라는 이 큰 흐름에 좀 쉽게 탈 방법은 없을까요? 좋은 질문입니다. 그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상장지수 펀드 ETF죠. 특히 유틸리티 섹터에 집중하는 ETF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. 개별 기업의 위험은 분산하면서 섹터 전체의 성장에 참여하는 방식이니까요.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벤가드 유틸리티 ETF, 티커 심볼로는 VPU라는 게 있습니다. VPU요. 아,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.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상품인가요?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VPO는 미국에 있는 약 69개 정도의 주요 유틸리티 기업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. 그러니까 특정 회사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전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죠. 뭐 추종하는 지수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MSCI US Investable Market Utilities 2550 인덱스, 그 이름에 있는 2550 같은 건 그냥 특정 종목 비중을 제한하는 분산 투자 규칙을 의미하는 거고요. 핵심은 분산입니다. 여러 기업에 골고루 투자해서 안정성을 높인다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제가 직접 어떤 전력 회사가 제일 좋을까 막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 VPU 하나에 투자하면 미국의 여러 유틸리티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효과를 보는 거네요. 혹시 모를 개별 기업 리스크는 줄이고요. 네, 바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운용보수 있잖아요. 이것도 연 0.09%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.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이런 비용도 무시 못하거든요. 그리고 배당 매력도 빼놓을 수 없죠.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2.6%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. 이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 전체 평균 배당료보다 꽤 높은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. 이런 분들께는 꽤 매력적일 수 있죠. 정리해보면 VPU 같은 유틸리티 ETF는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큰 흐름에는 참여하면서도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해서 위험은 낮추고 비용도 저렴하고 또 괜찮은 배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. 이런 거네요.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처럼 들리는데요. 근데 혹시 단점이나 좀 고려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? 물론 있죠. 가장 뚜렷한 한계점은 역시 투자 대상이 미국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AI 혁명은 분명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. 그런데 VPU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유틸리티 기업들만 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같은 다른 지역에서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는 직접적으로 누리기가 어렵죠. 물론 뭐 미국이 여전히 AI 혁신의 중심지이고 관련 투자가 제일 활발한 곳이라는 건 맞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만으로도 기회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해요. 하지만 글로벌 분산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 점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? 만약에 AI 혁명이라는 이 엄청난 변화에 동참하고는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기술주 말고 좀 다른 관점에서 기회를 찾고 계셨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AI를 실제로 움직이는 그 물리적인 기반 시설들에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데이터 센터 건물 자체, 또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철강 같은 자재들,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근본 에너지, 바로 전력 말입니다. 네, 관점을 좀 넓혀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반도체 칩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, 건축자재,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력망까지 이어지는 전체 생태계를 보는 거죠. 특히 VPU 같은 ETF를 통해서 유틸리티 섹터에 투자하는 건 단기적인 기술 변화의 등락보다는 AI가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 꾸준한 필요성에 기반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어쩌면 변동성이 큰 기술주 투자와 좀 균형을 맞추면서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제공하는 거죠.
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. 빠르게 변화하는 고성장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과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AI 생태계의 뿌리가 되는 이런 기초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가실 건가요? 이건 뭐 각자의 투자 목표나 또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신중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AI 붐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이었네요. 프로세서가 아니라 전원 스위치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. 정말 생각의 틀을 넓혀주는 관점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때로는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 당연해 보이는 요소들, 이런 걸 좀 깊이 들여다볼 때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 못한 의외의 기회를 발견하기도 하거든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. 오늘 우리가 집중했던 전력 말고 AI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사회나 일상에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서 중요성이 더 커질 또 다른 기본적인 인프라나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? 어쩌면 겉보기에는 좀 지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이죠. 뭐 데이터를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하니 통신망, 아니면 그 뜨거워지는 서버들을 시키는 냉각 기술.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무언가일까요? 다음에 주목받게 될 숨겨진 필수 요소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